안희정 전 지사 재판이 장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 네. 이번에 올라온 글은 김지은 씨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의 글인 것 같아요.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서 네. 이제 김지은 씨 입장을 두둔했던 과거에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그 안희정 지사 부인이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네.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분 그랬죠. 주장입니다. 지난주인가 뭐 그랬죠. 네, 그분 주장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안희정 지사 부인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들, 그걸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분이 이제 규정을 하면서 네. 자기 이름을 걸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사님 부디 거짓말을 멈춰 주십시오. 네. 라고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.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일단 그건 것 같아요. 민주원 씨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미투 폭로가 그날부터 좀 불륜으로 규정하고 몰아간 거 아니냐는 좀 의혹을 제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처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김지은 예. 씨가 이제 JTBC 출연해서 증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민 여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증거들을 좀 수집을 한 것 같아요. 즉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어떤 성폭행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불륜의 관계인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민 씨가 계속 이제 이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두 사람이 어떤 불륜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, 예. 이런 것을 수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제 김지은 씨의 어떤 산부인과라든지 또 이런 정신과 기록을 의무 기록을 이제 올린 바가 그렇죠.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게 어떤 일방적인 성폭행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두 사람과의 관계는 불륜 관계였다는 걸 이제 계속적으로 본인은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. 예.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남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성폭행했다라고 믿기보다는 이게 불륜 관계였다라고 믿는 것이고 사실은 또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 씨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가족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일단 김지은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사실 이제 더 이상 어떤 법정에서 따질 수 있는 시간은 지나버렸어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김지은 씨의 명예훼손과 관련될 수 있는 자료들을 자꾸 공개를 하다 보니까 네. 그런 문제를 이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 씨가 이제 아마 나서서 증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내용이 이제 그날 폭로가 있었던 그날 안희정 전 지사 아들이 이제 본인한테 보냈다는 메시지를 캡처해가지고 보냈어요. 이 아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민주원 씨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게 주장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결국은 작년 벌써 딱 1년이 됐네요. 미투의 예. 시발점이 된 그 사건인 것 같은데 결국 그 인터뷰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 도움을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협조를 안 했던 것이죠. 네. 그랬는데 결국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분과 관련해서 김지은 씨의 평판을 이제 여러모로에서 물어본 수집을 내용이 이제 했다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. 거죠. 그 평소 내용이 행실. 있었던 것이고 네.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. 네. 지금 특히 이제 김지은 씨 측, 김주심 씨가 함께하는 그 모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취합 작업에 동참했던 두 사람이 국정에 관한 경험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5급 직원으로 공채됐다는 것이죠. 한마디로 자리를 주고 어떻게 보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어떻게 했거나 아니면 네. 관련되는 안희정 그 전 지사의 유리한 그 자료를 모았다. 그래서 안희정 그 전 지사의 진술이나 관련된 그 증거가 오염돼서 믿기 어렵다. 그런 어떤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어쨌든 지금 항소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법원이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법원의 증거로 들어가서 아마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 물어봤던 민주원 씨가 물어봤던 게 김지은 씨의 과거 연애사, 평소의 행실을 친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봤다. 폭로가 있는 몇 시간 뒤에 바로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 구 씨는 이 민주원 여사가 이렇게 폭로가 나니까 네. 이거는 이런 어떤 성추의 성범죄가 아니라 안희정 씨 내 남편과 그다음에 이 피해자 김지은 씨 사이에 어떤 불륜 관계다라고 민주원 씨가 기획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, 그러니까 피해가 아니라, 그러니까 성범죄가 아니라 불륜이다라고 기획했다라는 부분은 이 느낌상 제 개인적인 느낌상은 네.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낌이 오거든요.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저에게 불륜으로 포장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주원 여사는
민주원 씨는 그 소식을 접하고 본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. 본인의 경험들과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김지은 씨에 대한 생각 이런 걸 토대로 이거는 성범죄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상하고 민주원 씨 개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거는 불륜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 시도로 저는 그 정도 선에서는 저는 파악이 되고요. 네.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러 다녔다는 거, 어떤 행적, 어떤 평판을 조회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민주원 씨가 없던 일을 그런 불륜이 아닌데 불륜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막 정보를 막 모았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 앞서 진단서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민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허위라고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 오늘 얘기 보면은 이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거거든요.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실제 지금 오늘 지금 이 글을 올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민주원 여사 씨 측에서 모해 위증 혐의로 고소를 했는 겁니다. 네. 모해 위증이란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불이익을 끼칠 의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증했다라고 지금 해서 그거를 고소를 했었는데 네. 결국 1심에서는 사실 안희정 지사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안희정 지사의 어떤 진술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에서 증언을 했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해 위증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았죠.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희정 지사가 항소심 가가지고는 법정 구속되면서 유죄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되면서 이 모해 위증으로 고소당했던 이 사람이 무혐의 결정이 나버렸던 것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봤을 때는 모해 위증이 유죄로 기소될 것 같았었는데 항소심에서 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이분에 대한 것도 모해 위증 혐의도 지금 완전히 지금 무혐의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. 네.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실 조회나 아니면은 그 관련되는 어떤 그 증거에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분명히 판단될 것이라고 저는 아니 봅니다.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재판에서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네네.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.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. 그렇습니다. 네.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내용 자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둘 다 사실 특히 민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전혀 근거 없이 과연 이 진단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? 네.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지금 민주원 씨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원 씨의 어떤 그 고소가 완전히 어떤 근거가 없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네. 점에서는 임방글 변호사님의 어떤 의견이 저는 상당히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는 그 알겠습니다. 말씀이라고 봅니다. 네. 근데 하재근 평론가 네. 이 구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제3의 피해자가 있다라는 얘기. 초반에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. 예, 그 재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. 캠프 분위기가 당시에 조금 안희정 지사가 여러 여성들하고 대단히 친밀한 관계 내지는 네.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수 있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구모 씨가 이번에 또 제3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김지은 씨가 그래도 그렇게 고발을 한 덕분에 추가 범죄를 막은 것이다. 안희정 전 지사의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식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피해자가 더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는 제3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네.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대단히 큰 문제고 제3의 피해자가 누군지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의 죄질은 훨씬 더 안 좋아지는 네.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인데 근데 구 씨의 주장이 모두 다 사실인지는 조금 그러니까 구 씨가 좀 앞질러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서 왜냐하면 이 안희정 전 지사 이 김지은 씨 이 사건의 경우의 문제가 둘만 하는 사건이라서 제3자가 추정만 할 수 있다 뿐이지 사실관계를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너무나 지금 어려운 사안인데 네. 구모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정을 하고 굉장히 이 김지은 씨 측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단정을 하는 듯이 그런 이야기해서 표현들이 있죠. 이분은 그럼 어떻게 그거를 남의 그 내밀한 사정을 다 아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고 예를 네. 들어서 이른바 리조트 상원에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안희정 지사 부인이 했다는 주장을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단정하고 이런 것들도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좀 과도하게 앞질러가는 듯한 인상이 있다 보니까
이분이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예.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실 이게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배정이 됐다. 임방글 변호사님. 네.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배정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? 네, 이게 이제 뭐 이제 권순일 대법관으로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자로 무작위로 추첨해서 하는 거죠? 무작위로 예. 배당이 된 건데 이 권순일 대법관이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 많이 하죠. 예. 성인지 감수성,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해야 된다.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그 첫 판결을 내린 그 재판관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뭐 안희정 전 지사에게 좀 불리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. 예. 물론 권순일 대법관이 혼자 그 판결을 그 사건을 다 보고 혼자 다 판결을 쓰는 건 아닙니다. 다른 부원들과도 같이 상의해야 되고 예. 연구관하고도 토론을 거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주심이다 보니까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. 네. 이런 면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 측에게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알겠습니다.